Sanctuary. 생츄어리는 회사 운영자, 소속 임직원들의 성역을 만들고자 회사법 전문 변호사 및 3일회계법인 출신 공인회계사, 세무사들이 운영하는 기업 법률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회사 본안 소송과 가처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분쟁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적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생츄어리는 상, 승을 목표로 노력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츄어리의 서영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회사의 전직금지 가처분 사례인데요. 퇴사 후 2년 내 전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회사의 전직금지 가처분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자, 이직 후 퇴직한 전 직장에서 이직, 우리가 전직이라고 하죠.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한 경우, 전직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는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 법인이었고요. 채무자는 이 채권자 회사에서 92년에 입사를 해서 2011년에 임원으로 승진하고 2015년 11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자, 이 퇴사 당시에 채무자는 2015년 11월에 채권자에게, 회사에게 영업비밀 보호 및 전직금지 서약서를 작성을 해줍니다. 물론 채권자 회사가 요구를 한 것이었겠죠. 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조에서 회사의 영업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했고요. 제2조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퇴직일로부터 2년간 회사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취업하거나 협력 등 일체 고문 자문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 규정을 했죠. 그리고 제3조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 관련 발명, 개발한 영업비밀 등에 관한 모든 권리는 회사에게 있다. 이와 같은 서약서를 채권자 회사에게 작성해서 교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채무자는 그 이후에도 이 채무자, 이 퇴직한 근로자는 장기 성과 인센티브 이런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죠. 퇴직 시에 2.5억을 받고요. 2억 5천을 수령하고 퇴직 후에도 1년, 2년 동안 2년에 걸쳐서 1억 5천씩 총 3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자, 채무자는 2017년 1월경부터, 자, 2017년 1월이면 아직 2년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앞에서 살펴보면 2015년 11월에 퇴사를 했고 11월로부터 2년간 동일 동종 업종에 취업을 하여선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한 10개월 정도 빠른 2017년 1월경에 C 주식회사에 입사해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죠. 자, 이에 대해서 채권자가 본건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영업비밀보호 및 전직금지 약정, 채무자, 근로자가 채권자 회사에게 작성해준 각서죠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퇴직 후 2년이 경과하기 전 약 10개월 전에 동종업체 C에 입사하여 약정을 위반하였고 채권자는 이로 인한 영업상의 손해를 입고 있다. 어떤 영업상의 손해를 입고 있는지는 이거 입증이 쉽진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채권자의 주장은 첫 번째, 전직금지 약정서 2년간 동종업체 취업하지 아니한다라는 약정에 의해서 2년이 도과하는 시점인 2017년 11월 2일까지 해당 C회사의 노무를
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C회사뿐만 아니라 동종 업체, 반도체 제조 회사, 판매 회사 등의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청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1항과 2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행위 1일당 1,000만 원. 무지막지하죠. 네, 1일당 1,000만 원의 이 배상을 하라라는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채무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퇴직한 근로자는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채권자 신청을 기각한다. 즉, 회사의 전직금지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선 기본 법리를 보면요. 전직금지 규정 위반을 관련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엄격하게 본다라는 거죠. 즉, 전직금지 규정은 직업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아주 직접적으로 제한을 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면서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전직금지 약정이 있는지 유무에 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전직금지 가처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영업비밀, 즉 이 전직금지 규정에 적용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업비밀이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이 사안에서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선 전직금지 규정 위반과 관련되어서 즉 전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느냐와 관련되어서 본건서약서 제2조는 채무자, 근로자가 전 근로자가 채권자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동안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협력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전직금지 약정으로 해석이 되고, 즉 채무자가 C에 취업하는 것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할 우려가 없다면 이는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이 채무자가 C에 취업하는 것이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느냐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이제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근거를 통해서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는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죠. 자,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쟁점 기술은 여기에서 C회사가 채권자 회사 간의 이 기술이죠. 모두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퇴직하기 전부터 업계에 공지된 것이다. 즉, 채무자가 이 퇴사를 한 이후 그 이전부터 채권자로부터 퇴직하기 전부터 이 기술은 이 지금 채권자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손해가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술은 업계에 공지된 것이라는 거죠. 즉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C사 이직한 회사죠. 채무자가 이직한 회사는 이미 위와 같은 인증받은 제품을 양산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전문 잡지에 의하면 채권자와 C가 모듈에 관한 인증을 두 회사 둘 다 획득을 했고, 더군다나 C회사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해당 제품의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사는 종래에 이 점점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주로 이미 양산해 왔고, 업계 관련지, 잡지죠. 위에서는 전문 잡지, 아래에서도 업계 관련지에서 H기사에서는 채권자의 제품과 C사의 제품의 공정과 비용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 즉, 채무자, 근로자가 퇴사를 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에 대해서 채권자가 이런 주장을 했죠. 채권자가
C회사의 기술은 채권자 비해 현저히 열등한 수준이다라는 주장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러한 점을 소명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퇴사한 당시 해당 쟁점 기술에 관하여 채무자가 어떠한 지식이나 정보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즉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채권자가 제기한 이 전직금지 가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소송에서 채무자는 어떻게 승소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영업 비밀이 아니라라는 사실. 네, 이 주장에 대한 입증과 증거를 통해서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장과 입증 방법, 즉 증거들은 실제로 의뢰인이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잘 정리해서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하는 거죠. 자, 오늘 살펴본 전직금지 가처분, 전직금지 규정은 이 현업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저도 상담을 많이 받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전직금지 가처분이 기각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생츄어리의 서용진 변호사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